시내에서 이민정책 반대 시위가 주말 동안 격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동의 없이 주 방위군을 배치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에 반발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개국 국민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시킨 조치가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뉴저지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도심에 수백 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이민정책 반대 시위가 주말 동안 격화됐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자율주행 차량에 불을 지르고 경찰과 무력 충돌하는 등 LA 시내는 긴장 상태에 휩싸였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 곳곳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와 주 방위군 배치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했고 일부는 자율주행 차량을 불태우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체류탄과 고무탄, 섬광 수류탄 등을 사용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에게 콘크리트 덩어리, 전동 스쿠터, 폭죽 등을 던지며 격렬한 무력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일요일 하루 수십 명의 시위대가 체포됐으며 한 시위자는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됐고 또 다른 시민은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 라인을 돌파하려다 구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LA 상황이 심각하다며 군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주 방위군은 연방이민자 구금센터 등 주요 연방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됐고 시위대는 시위 진압에 나선 주 방위군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며 병력과 대치했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진압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권력 남용이자 주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연방정부에 대한 반란 또는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최대 2,000명 규모의 주 방위군 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주 방위군 병력 투입은 지난 금요일 LA 다운타운에서 시작된 시위가 파라마운트와 컴튼 등 인근 도시로 확산된 이후 이뤄졌습니다. 연방당국은 지난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100명 이상의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시내 교통은 정상화됐지만 월요일에도 추가 집회가 예고되어 있어 시위대와 시위 진압대와의 갈등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진압을 이유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동의 없이 주 방위군을 배치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엘레니 쿠날라키스 캘리포니아 부지사는 CNN에 지역 법 집행기관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400명의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국방부에 LA에 배치된 주 방위군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또 뉴섬 주지사, 쿠날라키스 부지사 및 캐런 베스 LA 시장은 시위 대응을 주정부에 맡겨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며 강제 진압의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완전히 선을 넘은 과잉 행동을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번 LA 지역 시위는 2020년에 경찰 흑인 살해 후 벌어진 시위 사태를 포함해 그 전의 대형 시위 사건에 비하면 훨씬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2020년 당시에는 경찰이 공격을 당해 뉴섬 주지사가 오히려 주 방위군의 도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지사의 허락 없이 주 방위군이 대통령 명령으로 시위 진압에 나선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파견이 각계의 반대로 논란이 일자 뉴섬 주지사와 캐런 베스 LA 시장이 소요 사태를 신속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파견은 폭동에 대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도 자신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연방군을 2,000명 파견했다고 밝히고 이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폭동의 위험, 폭도들의 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파견된 주 방위군에는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제79 보병여단 소속의 전투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민세관 단속국이 LA 다운타운에 의류 도매시장과 홈디포 매장을 급습해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 구금하면서 촉발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뉴욕 맨하튼에서도 열렸습니다. 연방수사국은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은 계속될 것이며 폭력을 사용해 이를 방해하는 사람은 기소될 것이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6일과 7일 맨하탄 이민법원 인근에서 ICE 체포 증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ICE의 차량 진입을 저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맨하탄에서 발생한 시위로 최소 20명이 체포됐으며 국토안보부는 ICE 집행 방해 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ICE가 이민법원 및 학교 근처에서 청소년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6일 퀸즈 그로버 클리블랜드 고등학교 11학년 학생이 맨하탄 이민법원에 출석하러 갔다 그 자리에서 ICE에 체포됐으며 지난달 말에는 브롱스 앨리스 프랩 아카데미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이민 청문회 출석 중 ICE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법원 출석 요구에 응해 정당하게 출석한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LA 주 방위군 투입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하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고 8일 주 방위군 300명이 LA에 도착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개국 국민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시킨 조치가 오늘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에 뉴욕과 LA 등 미 전역 곳곳에서 이민 정책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오늘 뉴욕시청 폴리 광장에서는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이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며 미국은 법치 국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헌법을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시위자는 국회의사당을 습격하고 경찰을 숨지게 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사면을 받았지만 지금은 인권과 존엄성을 외치는 시민들을 폭도로 부르며 체포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세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드리아노 에스파이앗 연방 하원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시위대 진압에 주 방위군을 투입시킨 것은 매우 충동적이면서도 의도된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더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1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금지시킨 조치가 오늘 자정부터 발효됐습니다. 이번 입국 금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하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12개국을 상대로 미국 입국을 금지합니다. 또한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7개국 국민 가운데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입국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 볼더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합법적인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방문객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콜로라도 볼더에서 이스라엘 지지 시위자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테러 용의자가 이집트 출신의 불법 체류자였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가 전 세계 주재 및 외국 공간에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이번 입국 금지 조치는 기존에 발급된 유효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국이 금지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금지 조치가 비인도주의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민 정책과 인도주의를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뉴저지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유력 후보들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현우 기자입니다.
차기 뉴저지 주지사 정당별 후보자를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예비선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마감 시각 전까지 줄을 선 유권자는 8시가 넘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필 머피 현 뉴저지 주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차기 주지사직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본선 후보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민주당 경선에는 마이키 셰리 연방 하원 의원, 조시가 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 라스바라카 뉴요크 시장, 스티븐 플롭 저지시티 시장, 몽클레어 전 시장이자 교사노조 위원장인 숀 스필러, 그리고 스티브 스위니 전 뉴저지주 상원 의장이 출마했습니다.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이키 셰리 의원이 28%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플롭 시장, 바라카 시장, 고트하이머 의원은 각각 1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유권자 중 24%는 아직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후원금 모금 측면에서는 고트하이머 의원이 약 910만 달러를 모금하며 선두이며 셰리 의원과 플롭 시장은 약 890만 달러 규모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는 전 주 하원 의원 잭 치아타렐리가 44%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라디오 진행자로 알려진 빌 스파디아는 18%의 지지를 기록하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유권자의 23%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치아타렐리 후보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기도 했으며 트럼프는 치아타렐리의 온라인 유세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설베이 USA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치아타렐리는 전체 유권자 중 40%에게 호감을 얻고 있으며 트럼프 지지층의 63%에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저지 예비선거는 11월 본선을 앞둔 중요한 전초전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미 전역 유권자들의 시각과 정계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거스트 에그 컴퍼니라는 회사가 유통한 달걀로 최근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7개 주에서 최소 79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없지만 이 중 21명은 입원했습니다. 감염 사례가 발생한 주는 뉴저지, 켄터키, 네브라스카, 네바다, 애리조나,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7곳입니다. 앞서 전날 이 회사는 살모넬라균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갈색 유기농 달걀과 갈색 방사 사육 달걀 약 170만 개를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달걀은 지난 2월에서 5월 이들 7개 주를 포함해 뉴멕시코와 일리노이 등 9개 주에서 유통됐습니다. 브롱스 하트 아일랜드 인근에서 보트가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여 22명이 물에 뛰어 구조됐으며 이 중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이크 마이어스 소방서장은 토요일 오후 8시 30분쯤 보트에서 불길이 치솟아 구조대원들이 현장으로 급파됐으며 22명의 승객이 롱알랜드 해협으로 추락한 후 구조됐습니다. 1명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3명은 인근 섬으로 헤엄쳐 이동한 후 해안 경비대에 의해 시티 아일랜드의 보트 정박지로 이송됐습니다. 다른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티 아일랜드로 가는 다리는 잠시 폐쇄됐었지만 다시 개통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퀸즈에서 열린 거버너스 볼 페스티벌에서 이민자들로 구성된 소매치기단이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금요일 밤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공원에서 열린 3일간의 음악 축제에 휴대폰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3명의 소매치기를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민자 중 1명은 체포 당시 허리띠에 휴대폰 4대를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이스트강에서 실종된 15세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과 관계자에 따르면 소녀는 일주일 만인 금요일 오후 급류가 흐르는 강에 떠 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10대 소녀는 꽃무늬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 5월 30일 오후 12시 15분쯤 실종됐다고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브루클린 다리 근처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이 물에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7시 직전 34번가와 FDR 드라이브 인근 물에 떠 있는 또 다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